황 실장은 진태석 회장의 명령에 따라 차기범과 한혜라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청 장치를 통해 두 사람이 만난다는 정보를 입수한 황 실장은 즉시 진태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진태석은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진태석이 본 것은 차기범이 한혜라의 팔을 잡고 설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태석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빼앗았던 여자 한혜라를 다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분노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성큼성큼 걸어가 차기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예고도 없이 날아온 주먹이 차기범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차기범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태석이 쓰러진 차기범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히 누구를 만나러 온 거냐?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건드린 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넘어진 차기범의 눈앞에 한혜라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태석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던 일,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던 그날,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차기범은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자식! 차기범의 주먹이 진태석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퍽! 진태석도 비틀거렸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25년의 원한이 응축된 시선이었습니다.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지켜보던 황 실장이 재빠르게 개입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황 실장이 진태석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경호원들도 차기범을 제지했습니다. 한혜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남자가 싸우는 모습, 그것은 25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황 실장의 개입으로 상황은 겨우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각자 다른 감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에는 질투와 분노가, 차기범의 얼굴에는 복수심이, 한혜라의 얼굴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건양가의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한혜라와 진태석의 침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혜라는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진태석의 아내로 살아온 자신, 그 시간이 과연 진실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태석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한혜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자식 품이 그리워? 한혜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기범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정원과의 대화도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잃어버린 딸을 왜 찾지 않았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혜라는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원이 반문했습니다. 건양이 못하는 일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혜라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윤비서를 통해 계속해서 차기범과 조미양을 추적했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차기범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진태석이 배후라고. 진태석이 혜라를 갖기 위해 기범을 감옥에 보내고 수아도 죽이려 했다고. 미양의 딸과 착각해서 죽였다고. 한혜라는 그동안 진태석이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탁하면 수아도 걷어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진태석이라면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차기범은 진태석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오직 한혜라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진태석이 사실은 교묘하게 자신이 수아를 찾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면 차기범과의 만남 후 의심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때문에 찾아간 거야. 미국으로 나갔다는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이 필요했어. 그녀는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범 씨 살인범으로 만들었어? 혜라의 질문에 진태석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진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차기범이 그래. 설마 그놈 말을 믿는 건 아니지?
그는 한혜라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만에 하나 차기범이 누명 쓴 거면 공난숙 짓이야. 여보, 나를 믿어야지. 진태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차기범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진태석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유하고 싶은 것일까요?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주하늘은 차정원에게서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바로 차수아라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의 사무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위스키 2잔을 준비했습니다. 차정원에게 한 잔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얼음이 잔 속에서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차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 오빠, 나 한혜라한테 복수할 거야. 주하늘은 술잔을 내려놓고 놀란 표정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라니? 정원아, 정원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복수는 한혜라를 건양가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만드는 거야. 그때 내가 수아라는 걸 알려줄 거야. 자기가 버린 딸이 바로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야. 주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오른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원아, 그건 너무 위험해. 복수가 뭘 가져다 줄 것 같아?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도 위스키를 한 잔 더 들이켰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리고 오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정원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공난숙과 진태석이 영채를 가짜 수아로 만들 계획이야. 유전자 검사를 조작해서 영채를 수아로 둔갑시킬 거래. 뭐라고? 주하늘은 술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이 테이블과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정원이 설명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황 실장에게 명령했대. 차정원을 수아로 만들라고. 그런데 그 차정원은 사실 영채잖아. 결국 영채가 수아 행세를 하게 되는 거지. 주하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공난숙이 이렇게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 수아 노릇을 할 사람으로 공난숙과 진태석은 영채를 택한 거야. 완벽한 계획이지 않아? 주하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무실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원의 복수, 공난숙의 야망, 진태석의 음모,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혜라가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또 다시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술로라도 마시지 않으면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하늘은 곧바로 공난숙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난숙의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하늘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난숙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주하늘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영채, 가짜 차정원으로는 부족하세요? 가짜 수아라뇨?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남매라도 된 거야? 그새 너한테 이야기했니? 주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은 상관없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잘 됐다. 어차피 너도 알아야 했어. 공난숙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차정원이 진짜 하늘아 숨겨둔 딸이라니 대단하지 않니? 하늘은 이 공난숙을 버리지 않는다니까? 공난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주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너까지 진샘이랑 결혼하면 건양가 후계 구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 주하늘은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난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알아? 진세훈이 남매까지 싹 다 끌어내리고 나면 우리 영채가 건양가 후계자가 될지? 그 순간 주하늘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를.
공난숙에게 영채는 딸이 아니라 건양가를 차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주하늘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하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야망 앞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정원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지만 걱정되었습니다. 정원의 복수극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난숙은 아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공난숙과 진태석이 영채를 수하로 조작한다는 계획을 확실히 알게 된 차정원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원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분명 공난숙은 영채를 이용해서 건양가를 장악하려 할 거야. 정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들 상대하려면 내가 더 미쳐야만 해. 자신의 복수를 위해 공난숙을 이용은 하지만 복수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복수를 위해서는 진세훈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채가 건양가를 차지하는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한혜라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건양가부터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은 남편 진세훈을 찾아갔습니다. 진세훈은 서재에서 업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훈 씨, 정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정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곧 수아가 건양가로 들어올 거야. 아버님이 그러셨어. 건양가에 시끄러울 일이 있을 거라고도 하셨거든. 난 이 말씀이 신경 쓰여. 진세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계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 정원이 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세훈 씨 대비해야 해, 당신. 진세훈이 정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불안해? 내 자리 흔들릴까봐? 정원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럴 마음이 없었겠지. 세훈 씨가 이미 후계자였으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잖아.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갔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 그게 본성이야. 정원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훈 씨 방심하면 안 돼. 반드시 세훈 씨가 후계자가 되어야만 해. 진세훈은 정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진심이 궁금했습니다. 정원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진세훈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영채가 원하니까 내가 반드시 후계자가 될게. 걱정하지 마. 정원에게 진세훈은 복수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한혜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건양가의 권력이 필요했고 그 권력은 진세훈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한혜라와의 만남에서 혜라가 자신의 찻잔을 챙기는 것을 목격한 주영채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영채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한혜라가 찻잔을 가져간다는 것은 누군가와 유전자 검사를 할 계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채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은 한혜라의 진짜 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혜라가 자신과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그럼 정원이는? 영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차정원이 진짜 수아는 아닐까? 정원의 행동, 말투, 한혜라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영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영채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한혜라의 찻잔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의 유전자 샘플도 구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원이가 진짜 수아라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영채는 은밀하게 한혜라가 사용한 찻잔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채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놓인 차정원의 칫솔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영채는 차정원의 칫솔과 한혜라의 찻잔을 들고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채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 차정원이 수아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자 확률 99%. 영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차정원이 진짜 한혜라의 딸 차수아였던 것입니다.
영채는 검사지를 손에 쥐고 차정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영채는 차정원을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것 봐. 뭔 거 같아? 영채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차정원은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뭔데? 정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주영채가 득이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랑 한혜라 부회장이야. 설마 했는데 너가 진짜 수아였어. 영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차정원이 됐으니 내가 한 부회장 딸이네. 영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분이 어때? 네 인생 빼앗기기 일보 직전인데. 차정원은 검사지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쎄, 넌 좋은가 봐? 정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말했습니다. 난 한혜라에 숨겨둔 자식보단 공난숙의 딸인 게 더 좋은데? 영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차정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난 상대가 너라서 더 마음이 편해. 잘해봐. 절호의 기회인데 대차게 날려먹지 말고. 정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빈정대는 차정원의 태도에 주영채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 차정원. 내가 널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영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인생을 빼앗으려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비서는 약속한 시간이 되어 한혜라의 주치의인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병원의 한적한 복도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박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조심히 다루세요. 윤비서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날 밤 윤비서는 은밀하게 건양가로 향했습니다. 밤의 어둠이 그의 행동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건양가의 저택 앞에 도착한 윤비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비서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비서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주하늘의 진지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주하늘은 결국 이 비극을 막으려 움직였습니다. 영채를 수하로 조작한다는 계획, 이 계획은 한혜라에게도 주영채에게도 무엇보다 차정원에게도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하늘이 윤비서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지 가짜입니다. 윤비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한 부회장님께 들어가면 엄청난 풍파가 몰려올 거예요. 윤비서님 은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윤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하늘은 윤비서의 팔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그 서류를 한 부회장님께 전달하지 마세요. 이건 진태석 회장의 음모입니다. 윤비서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혜라를 보좌해온 그였습니다. 한혜라가 딸을 찾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하늘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에요. 윤비서님. 또 다른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차정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차정원이 윤비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주하늘이 놀란 표정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채야, 무슨 짓이야? 하지만 정원은 하늘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늘 오빠는 어머님께 또 다른 자식이 더 생기면 건양가 집안 싸움에 제가 휘말리는 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정원은 윤비서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을 걱정하는 오빠 마음 이해해 주세요. 정원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후계자 구도보다
어머님께서 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 비서는 차정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채, 사모님. 윤 비서는 봉투를 꼭 쥐고 건양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혜라에게 검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하늘은 무너지는 표정으로 차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채야, 넌 지금 뭘 하는 거야? 차정원은 주하늘을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오빠. 내가 다 계획이 있어. 하지만 정원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건양가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차정원의 개입으로 주하늘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가짜 유전자 검사 결과는 한혜라에게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주영채가 차수하로 둔갑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건양가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짜 딸과 가짜 딸, 진실과 거짓, 사랑과 복수가 뒤엉킨 비극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건양가의 저택 안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건양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원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수가 놓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차정원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6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차정원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영채는 정원이 진짜 수아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가짜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한혜라에게 전달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건양가에는 어떤 폭풍이 몰아칠까요? 한혜라는 진실을 알게 될까요? 다음 37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도 기대해주세요.